안녕하십니까. 유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그동안 부진했었는데요. 연말 이제 산타랠리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는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굉장히 긴장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주가는 뭐 소소하고요. 그죠? 네. 국내는 삼성전자가 다시 우리 황 사장님, 네, 황 사장님 누군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전순왕 씨. 전순왕, 네. 황 사장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떻게 이제 좀 오를 일만 남았습니까? 네, 정말 어제 대본 쓸 때랑 오늘 시장이 또 달라가지고 역시 손요로의 저주는 어디 안 간다는 판단 들고 있고요. 무슨 저주?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무슨 저주요? 손요로의 저주. 아, 손요로의 저주. 제가 항상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대본을 써오면은 반대 장이 오고 네. 제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터지면서 항상 저는 일간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제 녹화 날은.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고 있는데 일단 결론은 아직 갈 길이 엄청 멉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그냥 기관 수매수 좀 들어와서 21선 위에 안착을 해가지고 그래도 바닥 대비해 한 6에서 7%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키를 맞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설프지만 그런 과정이 이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한 이후로 실적이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황사님 덕분에 네. 삼성전자 오늘 강한 기관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개월 선행포가 한 10일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요? 네, 삼성전자 12개월 선행포가 11점대로 아, PR이 네, 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제 4점대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아마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올해 뭐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 실적 향상이 나왔을 때는 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했고 네. 실적 발표 내용은 구독자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뭐 저는 뭐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엔비디아를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향상이 된 건 맞는데 주가 수익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절대적인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6개월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12개월 선행포가 뭐 80에서 100 정도 됐었는데 제가 최근에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한 거에 대해서는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항 CEO도 블랙엘이 뭐 발열이라든가 설계 결함이 있었지만은 잘 마무리한 다음에 출하를 이제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신제품 개발 뉴스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제품 뉴스가 없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출시가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좀 공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나 작년만큼의 정말 폭발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안 나오지만 그냥 뭐 실적이 잘 나올 거고 뭐 실적이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할 거다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막 정말 폭발적인 어닝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뭐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줄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떨어질 거니까 분할 매수, 저가 매수 이제 약간 저평가 매수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차피 제가 엔비디아 사실 분은 엔비디아 사셔도 되지만 결국 저희 마무리는 국내 반도체주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죠. 예. 국내 반도체주들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에 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을 자 엔비디아가 선두에 서 있으니까요. 그죠? 뭐 내년에 업황이 둔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하이닉스 독주 체제에서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좀 치고 올라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 길이 멉니다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싸움이. 일단 안타깝게도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좋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투자분들께서는 HBM3E랑 HBM4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적자 기업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파운드리는 적자지만 어차피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는 파운드리가 아니었고 HBM 아니면 레가시 반도체 아니면 모바일 AP인데 모바일 AP는 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스마트폰을 우리 한국직원 TV에서 이야기를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거랑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을 만족시켜 주는 게 기술 개발이 될수록 어렵다라는 이론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즐거웠으면 이 정도 즐거우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 이제 뭐 성능이 요만큼 증가됐을 때는 이 매출이 동일하게 증가 안 한다는 것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오히려 성능 좋고 안정성 있게 만들면은 교체 주기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 대비해서 실적이 전년 동기에서 깎이고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3랑 모바일 AP를 빼고 집중하고 있는 데가 온디바이스 AI인데 저는 온디바이스 AI를 삼성전자가 가장 최전방에서 이룩을 해주면 삼성전자의 성장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분들께서는 그냥 HBM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의 1등이 돼가지고 선구자 역할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강력한 매수인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거는 HBM3의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이니까 지금 젠슨왕 황 사장님이 삼성전자의 HBM3를 우리가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뭐 7만 5천 원, 8만 원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납품부터 출하부터 뚫어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저범탄 석 달 된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셨을 때 불과 석 달 전까지는 아빠 엄마 둘 다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달 전부터 저는 오로지 SK하이닉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올해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는데 어차피 SK하이닉스는 모바일 AP나 파운드리 안 하고 오로지 메모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분기에 2조 대 나왔다가 3분기에 5조 대 나오고 아마 4분기 이제 3분기에 7조 대 나오고 올해 4분기에는 한 10조 대 정도 나올 거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5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45조가 된다라고 맹신하기보다는 한 20조대 중반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보통 레가시 반도체보다 HBM이 거기 가격이 4배 5배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정도인데 HBM3랑 HBM4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 넘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라인을 HBM 라인으로 바꾸면서 현재는 30% 라인 교체가 완료됐고 올해 하반까지는 40% 라인 교체를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한 50에서 60% 라인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2024년에 기록했던 실적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보되 SK하이닉스가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를 만족을 하는지 혹은 이 만족을 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이나 아마존과 같은 경쟁자들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보면서 따라서 매매 관점을 그 둘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더 점수를 여전히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게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기관수 매수 들어왔고 그 두 종목들은 일단 오늘 결과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패배죠. 오늘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일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삼성전자 워낙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거의 1주에서 1주 반 정도는 거의 너무 완벽하게 패배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밸류체인에서 밸류체인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이겼어요. 네. PSK홀딩스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SNS텍이나 유진테크, 에로티베큐 이런 종목들보다 현저하게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2주간의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일단은 SK하이닉스 독주 체제였어요. SK하이닉스 독주 체제였다가 젠슨왕 CEO의 뭐 실적 발표라든가 아니면 GPU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막 일간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 이제 미국에다 건설한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러몬도 상무장관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임기 안에 주기로 했던 반도체 공장 보조금은 이 임기 안에 지급을 네.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도 이제 온기가 돌았고 황 사장님이 삼성전자에다 희망을 주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이 밸류체인은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강했다. 오늘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하셨고요. 소부장단은 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유리기판 쪽 오늘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군요. 유리기판 지난번에 이제 SKC가 보조금을? 가장 관심 있는데 네. 보조금 얘기해서 사실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기판 쪽은 뭘 봐야 됩니까? 어떤 게? 네, 우선 제가 유리기판을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 게 같은 기간을 보유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섹터를 좀 유리기판으로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제가 주말간에 이제 이 대본을 준비할 때는 황 사장님이 우리 삼성전자 손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뭐 HBM이라든가 장비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요일에 이 황 사장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정말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다른 HBM이랑 이런 종목들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뭐 HBM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PSK홀딩스나 뭐 유진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준비한 쪽은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제가 계속 SKC를 검색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이 전반기업이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 게 제가 이제 젠슨왕 CEO가 블랙엘이 출하가 될 거고 다음에 차세대 GPU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차세대 GPU에 어떤 PCB를 쓸지 누구의 PCB를 쓸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SKC의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1억 달러의 보조금을 타면서 그러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도 결국 지금 블랙엘 이상으로 GPU를 개발을 안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차세대 GPU에는 유리기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유리기판에서는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가장 최선두권에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SKC가 이 보조금을 타면서 가장 빠르게 좀 유리기판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에다 유리기판을 납품하면 정말 이 관련 종목들 실적이 좀 강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저번 주 금요일 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다 SKC 밸류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은 SKC랑 삼성전기가 있고 그 SKC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 삼성전기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꽤나 긴 양봉을 기록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SKC 밸류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SKC를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 그다음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OLED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TGV라고 해가지고 유리기판을 관통하는 기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기판보다 유리기판은 충격에 좀 약하기 약하죠. 때문에 네. 미세하게 관통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좀 필옵틱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SKC를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고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종목은 HP 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인데 제 탑픽은 JNTC입니다. 저는 물론 HP 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거든요. 그래서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적자,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감사 시즌에 리스크 잘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리스크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적자 기업에 대한 찜찜함이 있어도 내가 대응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상관없는데 적어도 흑자 기업을 좀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께 JNTC 좀 거래 드려요. 이 스마트폰에 필요한 이제 전방의 강화 유리를 만들고 있어서 약간 휴대폰 부품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JNTC 입장에서는 이제 강화 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JNTC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내년에 예상이 되는데 중국의 주요 고객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화이인 것 같아요. 화이에서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우리가 폴더블 폰 하면은
뭐 삼성전자 뭐 G 플립이라든가 뭐 폴드 이런 것들 알고 계실 텐데 화웨이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3번 접히는 폰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폴더블 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막 와장창 깨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경쟁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주요 고객사에서 JNTC한테 강화 유리에 대한 수요를 많이 좀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함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관점으로 JNT 보신다고 했을 때는 유리기판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품주로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가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네. 트럼프 인수팀에서 보조금 뭐 정책 재검토한다 이러면서 막 한번 급락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죠? 막 LG 엔솔이 하루에 12% 빠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죠? 네. 또 2차전적으로도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뭐 우려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나오면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2차전지는 지금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최악의 상황은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희망은 드릴 수 있지만 뭐 사기는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단 IRA 폐지 이제 트럼프 팀 추진에 따라서 IRA가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과연 IRA가 폐지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타입이지만 인선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어떠한 나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을 인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100% 만장일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IRA 폐지보다는 IRA 비율 조정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고 확실하게 정확한 퍼센트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관련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 훈풍 밖에 있었는데 오늘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거둘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사이익을 거둘 거지만 뭐 노스볼트가 파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뭐 완성셀이나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뭐 100% 향상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유럽의 전기차에서 이제 테슬라가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고 있고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가가 100% 가려면 실적도 100% 가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 관련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도 뭐 판매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그 다음에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판매 매출은 10% 증가했고 ESS가 35% 증가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보통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과 비례하는 경향이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과도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완성셀과 양극재가 정말 테슬라랑 같이 행동을 하려면 테슬라한테 오로지 모든 훈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 팀장이 2차전지를 긍정적으로 말했으니까 오늘 손 팀장이 이따 10분 뒤에 말한 탑픽을 내가 몰빵을 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이러한 이슈로 바닥을 잡았고 이 바닥을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줬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뭐 비중 조절이라든가 혹은 2차전지 업황에 추가적인 향상이 나왔을 때 홀딩을 하자 이런 전략을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노스볼트가 파산을 해가지고 골드만삭스가 뭐 1.2조 날렸다 이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스볼트가 파산을 해가지고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반사이익을 거둘까가 그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제 독일 3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BMW는 이미 노스볼트 비중을 줄여가지고 삼성 SDI한테 이미 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노스볼트 파산이 뭐 하루 아침에 난 것도 아니고 이제 노스볼트도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재무 비율이나 어떤 부채 비율 이런 것들 체크를 했고 회사들은 당연히 이 노스볼트랑 뭐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하거나 할 때도 그들의 신용 문제나 그들의 수율 문제 그들이
물량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줄 거를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스볼트가 파산했지만 이미 유럽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은 노스볼트의 판매 비중을 줄이고 뭐 미국이라든가 국내 삼성 SDI한테 눈을 돌렸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리튬 가격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에는 이 리튬 가격이 68위안에서 72위안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72위안을 넘어서 76.5위안까지 넘어서 모습입니다. 근데 리튬 가격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포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전기차 테슬라라든가 뭐 BMW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에다 수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시랑 검색을 다 해봐요. 완성셀이랑 완성차 기업이랑 같이 검색을 하면은 이 기업이 이 배터리 기업한테 수주를 얼마 줬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검색을 해가지고 덧셈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대비 몇 %인가 이런 걸 계산을 해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50%가 안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30%가 안 되고 SK온 같은 경우도 정말 현대차 아니었으면 힘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차 전지를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2차 전지가 업황이 정말 재작년과 작년처럼 빠르게 턴어라운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대로 턴어라운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바로 없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안전하게 2차 전지를 안전하게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사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뭐 강하게 지금 주가를 드라이브 걸며 가는데 테슬라는 2차 전지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가는 측면보다는 다른 기대감들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네. 일론 머스크나 FST나 이런 쪽에 기대감이 큰 거고요. 기본적인 이제 내년 수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관한 얘기가 반영이 될 거고, 그 전에 말씀하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IRS 보조금 이런 게 어떻게 결판나느냐가 좀 나와야 될 겁니다. 네. 기업별로 보면, 네. 역시 뭐 흔들릴 때도 그렇지만 올라올 때도 LG엔솔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그렇죠? ESS도 있고요. 그죠? 네, 우선 완성셀을 제가 저번 달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랑 SK온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도저히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라고 쳐봤는데 뉴스가 너무 오래됐더라고. 2주 전, 3주 전이라서. 그래서 근데 또 삼성 SDI는 이번에 3분기 실적 쇼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 집중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뭐 삼성 SDI에 대한 뭐 원통형 배터리, 뭐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실적 향상,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제가 그때는 삼성 SDI 말씀드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수율 문제랑 그 다음에 뭐 단일 공급 계약이 다른 완성셀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을 굳이 뭐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말려들지 않지만 혹시라도 완성셀 중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폐지 가닥으로 안 갈 것 같아요. 만약에 폐지 가닥으로 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 모빌리티 기업까지도 수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CEO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적으로 우주선 스페이스 X에다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를 납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구체적인 기간과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그래서 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못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로 기록한 실적에 추가적인 실적은 주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기대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당연히 비쌀 겁니다. 고품질일 것이고 용량도 클 겁니다. 근데 용량이 커도 전기차 배터리는 무겁기 때문에 우주선에 무한정 담을 수 없다라는 비유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걸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봤어요. 전문가분들 4-5명이야. 그러면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가격이 몇 배일까 예상했을 때 일단 보통 한 보수적으로 한 5배에서 10배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10,000대 팔렸을 때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가격이 10배면은 전기차 10,000대를 판 매출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1,000대를 쏴야 되는데 1,000대를 쏠 리가 없다라는 그렇죠. 뷰죠. 네. 예, 우주선을 쏴봤자 1년에 뭐 5번, 10번 쏠 건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에다 배터리 공급하는 뉴스를 보면서 열심히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매에 이용을 할 뿐이지 나중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는 그때는 좀 기술적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쪽에서 좀 주주하는 정책을 해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낙수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주하는 대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LG가 뭐 LG전자, 그다음 주식회사 LG, 그다음 LG화학 이쪽에서 2026년까지 자사주를 전량 소각을 하면서 밸류 공시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없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올해 2024년인데 2028년까지 매출 2배가 성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익률은 10% 이상을 달성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주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베어로보틱스 말씀드렸고, GM 말씀드렸고, 폭스바겐 말씀드렸고, 이번에 리비안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생산 능력이 280인데 2028년까지 캐파를 5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한다고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4개 기업, 4개 전기차 기업에서 준 수주를 다 더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350기가와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자꾸 부정적인 얘기인데 주가가 오르려면은 캐파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캐파는 500기가인데 수주 공급 계약이 350이면은 라인이 좀 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인데, 오늘 간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지만 제가 2차전지를 정말 재작년이나 작년처럼 지금 당장 사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500기가와트시 이상의 수주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상황이었고 LG엔솔이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물론 LG엔솔이 중심에 서 있긴 해요. 뭐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오는 거고, 특별히 뭐 장비주 이런 것도 노스볼트 영향도 있을 텐데요. 2차 전지 가운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요. 네. 네, 오늘 LG엔솔 말고. 네, LG엔솔 빼고는 제가 오늘 엔젤 로보틱스하고 동원 시스템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오늘 2차 전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의 떨어진 종목이 없습니다.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일간 변동성이 확실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4%, LNF도 한 4에서 5% 정도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12%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을 권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늘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변동성 강한 종목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전 LNF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이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MS 오토텍이랑 명신산업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신산업이랑 MS 오토텍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LNF랑 동원 시스템즈랑 엔젤 로보틱스 로봇주인데, 네. LNF는 이제 당연히 대중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수 효과를 투자분께서 잘 모르고 있는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랑 엔젤 로보틱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LNF가,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LNF가 북미 고객사향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일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LNF 뭐 주가 추이 괜찮고 수급 괜찮으니까 믿겠습니다. 근데 맹신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안타깝지만 실적을 2번 이상 향상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진짜 수요가 공급량을 추월하는 상황까지는 저는 계속 사고팔고 할 것 같아요. 안 산다가 아니고 사고팔고입니다. 하지만 사가지고 6개월, 1년 쭉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작년 상반기나 재작년 하반기에 보여주던 실적의 절반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에는 뭐 LNF 흑자 전환, 테슬라 낙수 효과 있으니까 흑자 전환, 북미 고객사로부터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 이런 리포트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뭐 이랬다가 주가 빠지면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서 계속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리포트 나왔다고 맹신해서 뭐 강한 비중을 시키보다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TC 스틸과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 이제 케이스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실적이 TC 스틸도 그렇고 동원 시스템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시설 증설한 다음에 2024년부터 실제로 납품해가지고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TCC 스틸도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 746억 원으로 20.7% 증가를 했는데 뭐 당연히 기본적인 본업뿐만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실적도 부과됐다라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스페이스 X의 배터리를 LG 엔솔한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동원 시스템즈가 얻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로봇은 준비 안 했는데 엔젤 로보틱스가 테슬라 관련 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2대 주주가 LG 전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간 이제 리튬 배터리를 납품해달라고 하면서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운용에 대한 솔루션 기술력도 제공해줄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LG 전자와 관련 있는 로봇주는 뭐 로보티즈나 뭐 로보스타 될 수 있겠지만 기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걸렸을 때는 엔젤 로보틱스가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봇주들 중에서 변동성은 한 중간 부분인데 기술력이랑 그다음에 뭐 안정성 이런 것들 했을 때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저는 오늘 동원 시스템즈랑 엔젤 로보틱스를 테슬라 관련주 탑픽으로 두 가지 꼽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일단 바이오가 사실은 약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머금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한 얘기부터 하게 되면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와 함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뭐 이런 게 일단 매크로한 악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한 달 전과 지금의 제약바이오 주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가 무서운 게 진짜 이런 변동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일간 변동성이 10%가 거의 안 넘는데 제약바이오는 정말 하루에도 그냥 20% 이상씩 움직이는 모습이고, 펩트론이나 알테오젠이 정말 5일 만에 뭐 39%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뭐 5일 전에 사신 분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40%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오늘 제약바이오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딱히 제약바이오만의 악재는 없는데 우려 때문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그 미래 데이터를 땡겨왔기 때문에 이제 불안불안하게 보는 가운데 누가 이렇게 약간 좀 뺨을 때려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올해 5, 6월부터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 9월이든 10일이든 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던 거고,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던 건 10월 달 50bp, 그 다음에 11월 달 같은 경우는 25bp 되면서 9월 아니에요? 9월 50bp. 9월에 50bp 하고 이제 10월 달 건너뛰고 11월에 이제 25bp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목표 기준금리는 한 2.5대에서 3.0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그렇죠. 1.5% 이상을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이 강세를 지키고자 기준금리 인하를 좀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시장 내에 자금을 유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부채 빵꾸는 이제 관세로 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을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2차 전지가 됐든 전력 설비가 됐든 반도체를 할 때 그냥 막연한 기대감 투자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냥 실적이 우리가 이 성장 섹터가 신기술 개발하고 어떤 성장 가도를 돌리면은 성장한 이 실적이 적어도 1년이나 2년 안에는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HBM이나 반도체 투자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팔리면서 실적을 이제 후반 기업들이 낙수효과를 얻으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밸류에이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사실 삼성바이오로스랑 뭐 셀트리온 이 정도 있고, 뭐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라든가 뭐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괜찮은데 이 종목들조차도 언제 분기 실적 적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적자가 나온 적이 없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넥스도 안타깝게도 적자가 나온 적이 있고, ABL바이오랑 한올바이오파마가 정말 다양한 10개가 넘는 파이프라인으로 전방 기업에다 기술료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기술료라는 게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니까 기술 수출해놓고 이제 제가 어떤 작가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내가 정말 히트작을 하면 되는데 제약바이오 히트작이 나오기 쉬우면 누가 제약바이오로 잃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어떤 종목이 뭐 거래 정지돼 가지고 대표가 IR장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벌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바이오시밀러랑 뭐 CMO랑 플랫폼 위주로 매매 잘 못하신 분들, 단기적인 변동성을 못 이겨내신 분들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신약 연구개발로 먹고 사는 종목은 저는 과감히 못 권해드릴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종목명만 들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뭐 유틀렉스, 신라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악플달리가스 그 종목들 네, 갖고 계신 그러니까, 분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악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 하나도 사실 악재가 아니거든요. 기준금리가 어차피 기준금리 인하됐을 때는 자금 조달이 되고 자금이 필요한 연구개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게 맞지만, 저는 그걸로 숨통이 트이는 종목을 살 바에는 이미 잘해서 자금 조달 리스크 없는 종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악재다라고 안 보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의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 보건부 장관에 지명이 됐다고 하지만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네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뭐 내가 보건부 장관 가면은 뭐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 백지화하겠습니다. 뭐 우시바이오 문 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제약바가 이 크지도 않은 두 가지 뉴스에 밀리는 이유는 제약바가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다. 네.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있고, 다행히도 오늘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회사 측에서도 증권사 측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해주면서 좀 일단 불은 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거의 이제 반년 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묻어놓고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12월에 지금 그래도 아직도 12월은 내릴 걸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지금 페드워치는 어떻게 됐나? 어쨌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딜 거란 얘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등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사실 솔직히 많이 빠진 이유는 많이 올랐다 아이가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거를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생겼다 아이가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제한된 에너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정을 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테 얘기를 했는데 알테 줄여서 알테라고 그래요. 그냥 알테오젠 그죠? 요즘 뭐 알 뗐다고. 알테 옛날에 그 에코프로의 향기가 좀 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 미래 이익을 기대감으로 그죠? 네. 너 에코프로 없어? 에코프로가 뭐예요? 옆에서 이제 아줌마들이 참 옆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나도 사줘. 요즘은 다 알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꼭 다른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어요, 그죠? 이런 네네. 기대감들로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같고 다른 것들은 또 누가 그랬더니만 알테오젠은 기관들 사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자 알테오젠 얘기했습니다. 어째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알테오젠을 좀 강력하게 증권방송에서 좀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진단나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 정말 이 최근 3, 4거리 정말 지옥 같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어떤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내부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서 곰곰이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위축된 건 맞았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연히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사가지고 뭐 몇 년까지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적금식으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알테오젠을 손 팀장 이야기를 듣고 샀다고 하더라도 막 벌써 막 자기 포트폴리오 20%, 30% 사신 분 안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많이 사야 한 2주, 3주 정도 그다음에 진짜 보수적으로 격주 한 주 사신 분들도 뭐 한 주 정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알테오젠 사라 그러셨어요? 제가 저번 달에 알테오젠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난달,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아무리 성장성이 유망해도 오른 건 맞고 12개월 선회포가 700이 넘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도 신풍제약이 물론 2만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성장성을 똘똘 뭉쳤던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의료 AI라든가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12개월 선회포가 200에서 300 정도였지 700까지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알테오젠을 비교하면서 똑같다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미래에서 왔다고 한다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 에코프로의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에코프로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뭐 네. 풀베팅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도 사실은 좋고 이제 기대감들을 좀 과하게 반영한 거고 그게 뭐 또 공매도 하고 뭐 수급하고 이제 갔던 거고요. 에코프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 번에 오르고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렇게 몇 번 흔들렸어요, 그죠? 네. 흔들렸는데 또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네. 4월 달에 이제 작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일간 변동성이 네. 15%를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네. 6월 말부터 7월까지 정말 격동의 에코프로였고 에코프로라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차 전지 시간에 말씀드리고 네, 네. 지금 알테오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유동성 공급자 말고는 공매도를 못 하는데 네. 그 정도 낙폭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 덕분에 제가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제약바이오밖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뭐 조선이라든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분명히 매수 기회는 많습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알테오젠을 사기 위해서 음. 다른 종목들을 줄이는 모습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을 보면은 음봉이더라고요. 음봉인데 수급을 보니까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분들이 알테오젠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알테오젠의 매수기에만 삼으면 된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할로자임한테 이 점유율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5대 5였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거의 10대 1이었는데 지금은 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이제 올해 만료되는 게 16개면은 이 16개 중에 한 12개, 13개 제약사들은 SC 제형 변경을 알테오젠을 픽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근데 아직도 매출 자체는 할로자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할로자임이 알테오젠보다 매출 비중이 높은데 시가총액 알테오젠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2027년과 2028년에 알테오젠이 실적을 얼마나 기록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도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이 마일스톤을 수령했을 때 뭐 800억, 1000억 정도고 그 다음에 만약에 16개 중에 13개 제약사랑 기술 공급 계약을 하면은 800억 곱하기 13개면은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 이거는 이제 기술 이전만 마일스톤 1조고 판매 매출은 기술 이전보다 유한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3, 4배 나오죠. 그러면은 2028년까지 모든 판매 매출 임상에다가 판매 매출까지 됐을 때는 거의 매출이 한 15조, 16조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없고 그나마 이제 그 현대차의 애널리스트 분 정도 되면은 알테오젠에서 극진히 모시면서 우리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임상 이 정도 데이터 나왔습니다라고 알 수 있지. 제가 뭐 알테오젠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리포트를 다 읽으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 알테오젠이 고평가인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능성을 정말 틀리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선도 뭐 3년 이내에 마일스톤을 모두 수령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키트루다를 필두로 해서 13개, 12개에서 13개가량의 모든 기술을 선고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산도스 이제 알테오젠이 사노피로 추정되는 기업과의 산도스 계약으로 8천억 가량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7월 31일 뉴스인데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알테오젠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800억 1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기술 이전해가지고 마일스톤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얼마를 받을지 몇 달에 걸쳐서 받을지 정확히 몇 분께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면 괜찮지만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알테오젠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유자 혹은 저는 투자 의견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적금 넣듯이 격주에 한 주 혹은 한 달에 한 주 사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금을 뭐 몇 천만 원 정도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좀 너무 크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테오젠을 한 150에서 200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이 150에서 200이면은 알테오젠 한 6주잖아요. 그럼 6주면은 내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손 팀장 이야기대로 격주는 한 달에 한 주씩 샀습니다. 그러면은 한 2달이면은 한 4주 사잖아요. 4주가 샀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스탑이죠. 나머지 2주는 추가락이 나오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주까지 했다가 만약에 나 매수가를 돌파하면은 이제 4주 중에 뭐 2주를 판다든가 그래가지고 영악하게 매매하면서 알테오젠은 한 2026년, 2027년까지 계속 매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시장에 관심이 많은 알테오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MO 얘기 좀 해야죠. CDMO. 네. 삼바 얘기 좀 해야죠. 예. 네, 우선 삼성 바루스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연간 매출 목표가 4조였는데 이번에 9,300억짜리 CMO 계약을 하면서 누적 수주 5조에 돌파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CMO 제조 기업인데도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최근에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준금리 인하랑 삼성 바이오스가 수주 뉴스 나오면서 뭐 100만 원을 돌파해서 뭐 120만 원, 130만 원 목표가 부르는 기업들도 이제 증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 경제 지표나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뭐 12월 FOMC에서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데 매수는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지지해 주는지 요걸 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셀트리온을 삼성 바이오스보다 조금 강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삼성 바이오스였는데 지금은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50 정도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1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평가 기준으로 셀트리온 더 저평가인데 왜 삼성 바이오스를 권했냐라고 하시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셀트리온보다 고평가 영역이 있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삼성 바이오스를 사면서 혹시라도 셀트리온에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뭐 추세를 돌린다거나 할 때는 삼성 바이오스에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셀트리온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셀트리온이 지금 그 시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뭐 골다공증이나 알 곤전이 이제 치료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두 종을 국내허가를 획득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도 또 FDA를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암텔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도 유럽에서 매출 비중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 주식 배당을 했었습니다. 현금 배당을 안 하고 주식 배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뭐 20주, 한 25주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주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주씩 뭐 이제 주식 배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자사주 1000억을 추가 취득을 하겠다고 했고 올해만 4,300억인데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게 그러면
셀트리온이 이렇게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소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 데이터인데 2023년에도 한 4,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4,500억의 자사주를 올해 3월에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해도 취득한 자사주 1,000억 원 포함해서 4,300억도 아마 내년 초에 좀 소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소각을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소각을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좀 단기 차익의 구실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DMO 가운데서는 뭐 단연 삼성바이오가 탑픽이었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손 팀장님은 지금은 삼바보다 셀트리온을 볼 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